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중 프로그램 매매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중 수급 차트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현 선물, 그리고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뭐 코스닥, S&P, 뭐 나스닥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어제 있었던 뭐 좀 이슈 있었던 거 간단하게 리포트로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드갭이라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를 통해서 이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통화량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액 뭐 데이터 전년 동기비는 뭐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수출액 대비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 그리고 S&P 관련된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이제 위험 지금 선호 구간인지 이제 회피 구간인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같이 한번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뭐 코스닥 코스피 뭐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V 코스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니케이 뭐 상해 종합 항생 뭐 금 뭐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 차트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SK하이닉스, 네이버, KT, 효성화학, 페이스북, 그리고 뭐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뭐 이렇게 손보주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이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증시 같은 경우 잠시만요, 제가 잘못 눌러버렸는데 뭐 다시 그냥 여기서 보죠. 오늘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 한 1%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한 1.4% 정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차트가 코스피 200이고요. 빨간 색깔 영역, 파란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 순매도 구간인데, 뭐 오늘은 거의 프로그램 순매수랑 좀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랑 유사하게 흘러갔던 것 같고요. 매수의 주체는 기관이 한 1,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한 62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한 7,700억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2,700억 매도, 개인이 한 5,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 뭐 선물 추이랑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외국인 한 5,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은 700억 매도, 기관이 한 4,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2,300억 정도 매수, 기관 750억 매수, 개인이 한 2,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 계속해서 한 2조 정도 매수를 하고 뭐 한 2.1조 매수 중이고, 외국인은 계속 매수 중입니다. 한 1.8조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거의 한 9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선물은 매도하고 현물은 매수하는 매수 차익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원래 매도 포지션을 좀 쌓고 있다가 최근에 다 매수하면서 거의 뭐 그냥 BEP 정도, 그냥 포지션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는 축소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뭐 내일 같은 경우 이제 미니 선물의 만기긴 하고요. 이제 미니 선물 같은 경우는 달마다 있거든요. 이제 그냥 선물 같은 경우 이제 분기마다 있는데, 미니 선물의 일단 만기는 내일 좀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위로부터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뭐 73조 사고 있으니까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 뭐 개인만 사고 있는 장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 이제 코스닥은 뭐 사실
코스피랑 뭐 수급 방향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도 이제 연초 1호부터 개인이 12조 사고 나머진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은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이제 내년 중반에 종료된 테이퍼링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뭐 결국 월 한 150억 달러 정도씩 이제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고채 100억 달러, 이제 MBS 50억 달러, 뭐 이 정도씩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스틱 애틀란타 뭐 연은 통제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퍼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사실 얘기긴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뭐 금통위는 뭐 어제 얘기 드렸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나머지도 뭐 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특이하게 뭐 IMF 같은 경우에 이제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해서 좀 우려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결국 이제 금리를 좀 올리고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필요성을 조금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수치인데,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합니다. 그냥 높을 때 싸고 그냥 낮을 때 비싸다 주식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거울처럼 이제 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는데, 뭐 지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이제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비싼 영역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비싼 영역이다 라는 생각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도 비싼 편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국내가 미국보다는 좀 싸다. 근데 이제 미국이 좀 비쌌던 것은 결국 이제 패권 전쟁 할 때 미국이 조금 더, 원래 항상 패권 전쟁 할 때 이제 패권 1위국이 2위국을 어떻게 보면 이제 때리는 거잖아요. 그때 때리는 국가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뭐 그 부분의 영향으로 좀 미국이 고평가를 지금은 받는데, 결국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이제 그때 미일 패권 전쟁 끝나고 나서 블랙 먼데이가 오거든요. 뭐 그때처럼 미국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무너질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원래는 이제 비슷하게 유사하게 흘러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이 아니라 이제 페드 모형을 살펴보면, 페드 모형이 이제 국고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여서 뭐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인데, 짧은 시계열로 봤을 때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두 국가 다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구 같은 경우에는 22조 8천억 정도 되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 한 3조 가량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반대 매매가 있는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뭐 슬슬 이제 좀 약간 겁에 질렸다라고 할까요? 이제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약간 사다 보는데 계속 손실이 난다 라고 해서 이제 떠나는 개인도 있고, 뭐 두 가지 다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정부의 규제도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좀 신용장구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규제를 가하고 있어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원래 한 100%까지는 해도 되는데, 뭐 지금 한 80% 정도로 이제 가이드라인 좀 주고 있긴 해가지고, 뭐 그 부분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 가지 다 영향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치,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뭐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용장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높은,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 여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가 항상 돈이 더 이상 못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M2 통화량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이제 S&P를 M2로 나눈 거고요. 이건 이제 역으로 높을 때 고평가, 낮을 때 이제 저평가입니다. 빨간 색깔 선이. S&P 같은 경우 이제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가 수준에서 빠지고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뭐 코스피도 2018년 거의 고점 부근부터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뭐 여기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뭐 따라서 뭐 모든 증시가 다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봤을 때 과거 고점들 다 넘었죠. 넘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로 나눴을 때 여기 나오진 않지만 지금 좀 약간 데이터가 살짝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아직까지 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GDP 이 파란 색깔 수치가 뭐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고평가인 상황인 것은 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S&P 같은 경우도 이제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생각이 됩니다. 하일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00일 이동평균선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위험 선호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 추세는 이제 넘어버렸기 때문에 120 이동평균선 넘어서 중기 추세는 위험 이제 회피로 들어섰고 50 이동평균선은 뭐 넘진 않았지만 이제 슬슬 위험 회피로 점점 가고 있는 단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보시면은 뭐 코스피 200부터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200부터 보면은 엘리어트 파동상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뭐 4파, 5파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2파랑 4파를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3파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채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제가 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뭐 사실 뭐 올린 영상은 없는데 뭐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저도 보면은 이제 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디스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 그렇게 잘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은 되게 자의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을 땐 정말 잘 맞는데 이제 단점이 이제 내가 틀렸는데도 이제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매길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매길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채널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채널링을 해야 이 채널링이랑 이제 절대 법칙들이 이제 위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채널링이 이렇게 맞는 걸 좀 보면서 가야 이게 아 내가 매긴 파동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보시면 카운트만 매기고 채널링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물론 뭐 엄청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 내가 채널링을 안 해도 이게 막 새 파동을 막 1분봉으로 다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사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선 사실 채널링을 꼭 하셔야 되고 이제 뭐 파동을 하는 분인데 채널링을 안 한다? 라고 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좀 파동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좀 잘못 쓰고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뭐 저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엘리어트 원전에 보더라도 채널링이 매우 중요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꼭 하신다고 하면 꼭 채널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추천을 한다기보단 사실 안 하면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엘리어트 파동을 쓰지 않는 게 사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워낙 자의적이다 보니까 내가 한 게 맞는지 틀린지가 검증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내리고 나서 검증이 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좀 사전적인 검증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는 뭐 채널링을 계속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아직 5파일지 B파일지는 여기가 5파일지는 아직까지는 미정이긴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여기 이제 반등 파동을 사실 봐야 되긴 하고요. 근데 뭐 사실 여기가 5파나 여기가 5파나 사실 지금 앞으로는 사실 크게는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일단 여기를 5파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왜 여기를 5파로 보나 여기를 5파로 보나 다른지는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뭐 그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 5파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쐐기로 A파로 내려갔고요. 여기가 이제 B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C파로 이렇게 빠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5파 고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B파 고점을 또 그어서 이제 또 채널링을 해보면은 여기 A파 저점에다 그어보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딱 반등을 하려다가 이 채널에서 딱 막히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추세 자체는 하방 추세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요. 확실한 건 여기 넘어야 뭐 가장 일단 확실하게 상방이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여기 미세 파동을 또 보긴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는 좀 갈 길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10파는 5파로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이제 플랫으로 2파, 3파, 여기는 지그재그로 4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5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뭐 2파랑 4파랑 해서 채널을 한번 그어본다고 쳐도 잠시만요. 이렇게 채널링을 하면은 뭐 최대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꼭 채널에 꼭 닿아야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닿이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분봉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죠. 일단 이게 저도 약간 지금 사실 좀 여기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좀 재밌는 부분이라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 마지막 이 위치가 어딘지 그냥 보여드리면은 일봉상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1, 2, 3, 4, 5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5 부분을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마지막 그 5단계거든요. 근데 여기가 1, 뭐 2까지는 오케이인데 뭐 여기가 3이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여기서 내일 아침에 이제 어제 방송에서 내일 아침에 좀 장 초반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딱 잘 맞게 가긴 했어요. 이제 딱 예상대로 딱 빠졌다가 딱 올라가는 데서 딱 끝이 났는데 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가 1, 2, 3, 4, 5라고 하기에는 전저점이 깨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미달 파동이라는 게 있기는 해서 이렇게 5파가 3파에 안 닿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1분봉으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1분봉으로 이 마지막 파동을 보면은 여기가 딱 5파가 나오긴 합니다. 어제가 딱 이 정도에서 끝이 났었거든요. 어제 종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어제 종가가 30분 여기겠네요. 딱 여기서 제가 한 번은 더 내리겠구나. 왜냐면 1, 2, 3, 4, 5는 될 테니까 1, 2, 3, 4, 5여서 제가 장 초반에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이게 빠진 건 빠진 건데 예상대로 이제 빠져서 5파가 딱 되기는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1, 2, 3, 4, 5가 나오긴 했어요. 이제 조그만한 5파가. 근데 이게 전저점을 넘지는 또 않아가지고 살짝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맞을지 틀릴지 사실 이게 미달 파동일 수 있어서 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근데 뭐 사실 내일 지나고 나면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1파, 2파, 3파 여기가 이제 4파의 A, B, C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5가 좀 더 남았을 가능성도 뭐 아예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설사 여기서 5파가 좀 더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파가 조금 더 남았다. 아까 뭐 그 채널까지 빠진다. 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 이제 1, 2, 3, 4, 5가 끝났기 때문에 B파가 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아까 미달 파동으로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뭐 둘 다 결론은 올라간다. 이제 B파는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저점이 여기 이제 379.08이었다라고 이제 만약에 그냥 끝나버렸다라고 한다고 치면은 B파는 뭐 아마도 406에서 422 정도 사이 정도지 않을까. 되돌림이 38%면 406, 61.8이면 한 422까지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일단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괴선상으로는 아직까지 다 역전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뭐 RSI는 이제 조금 매수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뭐 결국 머지않아 반등은 더 하리라는 생각은 들고요. 더 빠진다 하더라도 설사 반등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사실 오늘은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뭐 결국 이제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여기가 이제 결국 그냥 개인적으로 A, B, C로 큰 A가 나오고 이게 B가 나온 다음에 전 C로 한번 더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구주봉으로 보더라도 초단기 추세인 구주봉으로 보더라도 RSI 이제 뭐 빠져 내려가고 있는 매도 시그널 나타내고 있고 아직까지 뭐 전환선 기준선 이격도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타고 가던 것도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3주봉 상으로도 전환선 하회하고 뭐 다 매도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중기 추세는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반등을 뭐 한 406에서 한 이 정도에서 뭐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가든 아니면 뭐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가든 뭐 결국은 빠진다 라는 생각은 뭐 변함이 없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가면서 사실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근데 일단 뭐 지금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일단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4냐 이제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가 저점을 치고 지금 반등 중이냐 뭐 이건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기술적인 반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코스닥 150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P 같은 경우는 뭐 결국 이제 여기가 마지막 5파 고점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120분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A, B, C로 A파 한 파동은 끝이 났고 지금 여기가 이제 B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내려가는 걸 봤을 때는 결국 이제 A, B, 뭐 C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돌림 반등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좀 지켜보고 있고요. 뭐 바로 이제 빠질 가능성 여기가 이제 B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냥 시간론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좀 너무 반등의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이렇게 A, B, C로 좀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B로 C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뭐 나스닥도 뭐 사실 차트가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이 노란 색깔 선에서 계속 좀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하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한 지지선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거에 다 지금 거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뭐 결국 좀 더 반등은 있지 않을까 이제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등은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사실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여기가 1, 2, 3, 4, 5여서 5파로 이제 끝이 나는 게 하락의 끝일 순 없긴 하거든요. 이제 이게 그래서 뭐 저는 여기 A, B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끝이 나고 이 전고점 넘기 전에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V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뭐 증시 상승하다 보니까 변동성 한 8%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일단 뭐 RSI도 이제 내려오고 있어서 뭐 좀 조정은 가능성이 좀 빠질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중기적으로는 전 좀 이제 내려오리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추세가 다 꺾여서 일단 여전히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일단 200 이동평선 여기서 좀 지지를 해주느냐 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여기 구름대 하단을 좀 잘 타고 그래도 가다가 오늘 좀 이탈을 했네요. 이제 오늘 좀 이탈을 해서 뭐 여기도 이제 결국 여기가 1, 2, 3, 4, 5 1, 2, 3, 4, 5였던지 아니면 1, 2, 3, 4, 5였던지 근데 뭐든 간에 결국 한번 비판은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이고 그 다음에 사실 더 빠진다. 일단 추세는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파 치고 나서 A, B, C, B 그 다음에 1, 2, 3, 4, 5로 여긴 끝이 났고 그 다음 A, B 뭐 이렇게 C로 반등한 다음에 이제 C로 빠지지 않을까 A, B, C로 이렇게 좀 빠지지 않을까 일단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추세만 보더라도 일단 아직까지는 전환선 빼고는 다 역전되어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여기는 이제 그냥 A, B, C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 정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결국 반등했다가 좀 다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일단 여기도 추세가 안 좋은 것도 계속해서 뭐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기준선 미치고 구름대 미치고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이 되어 있고요. 뭐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계속 50일 이동평균선 뭐 120일 뭐 200일 여기 뭉쳐있는 데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일단 뭐 여기도 결국 뭐 떨어진 거에 이제 반등 정도 파동이 곧 좀 나왔다가 결국 다시 빠지지 않을까 뭐 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좀 내려올 때도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좀 금리도 저는 좀 오버슈팅 근데 미국 금리는 또 조금 더 갈 수 있어서 뭐 달러 인덱스도 조금 더 갈 수는
있다고는 보긴 하는데, 이제는 뭐 개인적으로 언제든 조정이 와도 좀 이상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근데 다만 일단 추세는 다 호전돼 있어서 추세상으로는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달러 원도 이렇게 좀 꼴이 나면서 좀 오늘 음봉 보였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RSI도 그렇고 뭐 저는 좀 빠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는 뭐 꼬리가 좀 나고 있긴 한데, 뭐 여기는 일단 아직까지 추세는 크게는 이상은 없다라는 생각이고, 뭐 금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아직까지 실질금리 한 마이너스 0.9 정도 되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계속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횡보를 하고 있지만, 결국 테이퍼링 하면 실질금리 0에서 1% 사이까지는 올라갈 거고요. 지금 마이너스 0.9에서 그때 이제 실질금리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할 텐데, 이 금이 그때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때 좀 금이 사실 모든 자산 중에 제일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국고채금리 워낙 좀 급등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파동으로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구주봉산 긴파동으로 1, 2, 3, 4, 5가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좀 거의 고점은 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좀 빠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국 단기 조정 이후에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국채는 아직까지 근데 전고점을 못 넘어서 저는 일단 585 좀 가지 않을까, 좀 넘지 않을까, 이 1.7779를 넘고 나서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뭐 조금 약간 우리나라랑 시차가 있다, 좀 약간 차이가 살짝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조금 전 전고점을 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유하고 있는 키스콜링스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그래도 나름 긴 장대 양봉이 딱 나오면서, 제가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지만 이 구름대가 이렇게 얇을 때, 아니면 구름대가 없을 때가 이제 급등이든 급락이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키스콜링스는 다행히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구름대를 시원하게 넘겨줬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MACD도 좀 약간 이렇게 기간 조정을 잘 받았죠. 뭐 가격 조정도 뭐 살짝 받긴 했지만 뭐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심하지는 않았고, 기간 조정 잘 받고 가격 조정 일부 받으면서 조금 약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해서 MACD도 뭐 저는 뭐 나쁜 상황은 아니지 않나, 괜찮은 상황이다. 120 이동평균선을 또 잘 지지하면서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 힘 잘 모으고 기 모으고 또 잘 날아갈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뭐 차트상으로는 이제 뭐 크게는 이상은 없다. 아직 26일 후행스팬 역전돼 있긴 하지만 뭐 장대 음봉에다가 MACD나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 라는 상황이고,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21,7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67,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는 뭐 주주 환원 정책이 뭐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이랑 DB손해 보면 지금은 제가 안 들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제가 좀 매수를 한 게, 뭐 여기는 사실 제가 상당히 괜찮다, 중기적으로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중기적으로 일단 구주봉 상으로도 MACD 매수 시그널 구주봉 전환선 넘고 9일 후행 스팬 딱 넘어서 저는 뭐 쭉쭉쭉쭉 가리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던 게 이제 뭐 아직 아까 봤던처럼 이제 국고채가, 국내 국고채가 좀 고점을 거의 친 것 같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였다가 재차 이제 날아갈 때, 그리고 이제 아마도 코스피 여기 200이 아마 이제 비파 반등을 할 때는 좀 손보가 많이 사실 좋았었죠. 이제 증시가 이렇게 빠질 때 얘는 올랐으니까요. 사실 이미 전고점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비파라는 것 자체가 이 A파의 하락한 거에 대한 되돌림 상승 파동인 거거든요. 결국 많이 하락한 만큼 많이 올라가고, 덜 빠지면 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비파에서는 조금 약간 팔고 다시 이제 C파 내려갈 때 좀 살려고 저는 뭐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추세 자체는 좋은 건 사실이고요. 다만 RSI 좀 매도 시그널 이제 나타내서 좀 단기 조정은 언제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DB 손해보험도 마찬가지고요. MACD도 그렇고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기대 수익률 자체로는 뭐 상당히 높습니다. 뭐 현대해상 기대 수익률 거의 18%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싸고 낮을수록 비싼 거거든요.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근데 다만 뭐 조금
기술적인 조정 자체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DB손해보험이 가격 자체는 조금 더 비싸다. 근데 다만 추세가 더 좋아서 같이 샀었었는데, 뭐 지금 산다고 하면은 현대해상 추세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대해상만 사도 괜찮지 않을까. 뭐 딱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일 SK하이닉스, 네이버, KT, 효성화학, 페이스북 종목들 일단 살펴보기 전에, 아니죠. 그냥 살펴보고 그냥 제가 좀 오늘 거래한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이닉스부터 살펴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92,000원 정도 되고요. 이제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한 10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하이닉스가 워낙 뭐 D램이든 뭐 아니면 이제 낸드든 워낙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뭐 실적이 정말 들쭉날쭉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좀 절대 가치로는 좀 저평가는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좀 워낙 좀 민감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워낙 안 돼 있다 보니까 절대 가치 평가로는 좀 저평가를 받지만 결국 이 회사는 좀 상대 가치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 하회를 할 때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이번에도 거의 한 10.5 정도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뭐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많이 빠진 건 사실인데 뭐 거의 뭐 얼마죠? 한 15만 원? 뭐 이 정도에서 지금 9만 원까지 왔으니까 많이 빠진 건 사실인데, 과거에 이제 빠졌을 때 기대 수익률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빠질 룸은 있다. 많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더 빠진 적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이 무조건 엄청 싸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뭐 딱 그 정도 상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차트 살펴보면은 뭐 차트상으로는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똑같이 그거죠. A파가 워낙 빠졌기 때문에 B파는 조금 반등이 좀 셀 수 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뭐 RSI 이제 뭐 과매도 나오고 이제 곧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언제든 반등은 가능하다. 근데 추세는 좋지 않다. 근데 사실 뭐 저는 막 그렇게 엄청 싼 건 아니어서 뭐 여기에 굳이 이제 반등하는 걸 들어갈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약간 좀 그건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 조금 더 싼 주식을 이렇게 과락한 거를 좀 트레이딩 해야 될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안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반등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살펴보면 현재 주가 한 38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14만원 정도 적정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뭐 제가 설정한 연구 성장률 4%, 뭐 할인율 이 정도, 뭐 이렇게 나머지 전망치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과거 대비해서는 충분히 비싼 구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뭐 차트 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진 만큼 뭐 머지않아 비파 반등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데 뭐 결국 추세 자체는 여전히 좋지 않다. 뭐 여기도 추세 자체는 지금 당장은 좋지 않다. 뭐 밸류에이션도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비파 반등을 위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KT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31,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배당 수익률도 여긴 양호하고요. 거의 배당 한 5.7% 정도 생각이 되니까 배당도 양호하고 한 2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KT도 이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좀 엄청 높아 보이진 않는데,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ROE가 쭉쭉쭉쭉 빠졌다가 수익성이 쭉쭉쭉 빠졌다가 ROE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면서 이제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면서 주식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데 다만 여기도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건 또 아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큰 건 아니다 보니까 반등이 그렇게 엄청 셀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좀 장대 양봉이 좀 나와가지고 여기도 기술적인 반등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여기 같은 경우 좀 길게 보유해도 저는 좀 괜찮은 회사다,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은 회사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다만 딱 지금 비파 반등할 때는 조금 저는 좀 낙폭이 더 큰 애들로 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워낙 사실 여기서 저평가가 엄청나게 심했었다가 좀 주가가 이제 많이 반등을 하면서 거의 뭐 바닥에서 8배 정도 올랐죠. 뭐 최고점까지 치면 한 9배 정도 갔었네요. 완전 코로나 바닥부터 뭐 많이 올랐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인데 뭐 사실 기대 수익률이 이제 11%면 사실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더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절대가치 평가를 먼저 안 했네요. 절대가치 평가 먼저 보면은 현재 주가 한 3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여전히 한 191%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회사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내재가치, 뭐 펀더멘털은 있는 회사다 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딱 지지를 딱 받고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뚫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는 정말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내려간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A, B, C로 이제 떨어지고 그냥 B 정도 반등하고 C로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움직임상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물론 이제 추세를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개별 주식은 뭐 파동을 그렇게 자세히 매기고 있지도 않고, 실제로 개별 주식은 파동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지수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일단 뭐 여기는 좀 추세를 확인하고 저는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뭐 길게 봐서는 더 가는 회사기 때문에 뭐 굳이 기술적 분석은 하기 싫어 라고 하시면은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그래도 매력은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살펴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여기는 딱 잘 반등을 해줘서 일단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충분히 이제 비파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비파 후에 이렇게 C파가 빠지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일단 여기도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일단 뭐 저는 뭐 이제 주주 환원 때문에 일단 키스콜딩스는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손보주를 원래 되게 선호하다가 손보주 덕에 그래도 사실 해지를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여기 6월 25일 딱 439포인트 정도에 딱 해지를 하고, 이제 선물로 한 100% 이상씩은 계속 해지를 하고 선물 손해보험 샀는데, 손해보험 다 이제 신고가죠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먹고 선물에서도 먹고 하니까 뭐 상당히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좀 낙폭이 컸던 거, 결국 이제 낙폭이 컸던 거, 키움 같은 경우 이제 낙폭이 거의 한 60% 되거든요. 거의 한 17만원까지 갔다가 10만원까지 빠졌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사실. 뭐 그래서 좀 매수를 했었고, 뭐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좀 강하게 있어줘가지고 뭐 충분히 이제 비파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뭐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뭐 물론 이제 오파가 빠졌다가 뭐 더 갈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뭐 키움증권이랑 이제 한국금융지주 뭐 이렇게 좀 낙폭이 컸었던 두 증권사를 조금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좀 떨어지는 칼날이었어가지고 이런 건 이제 손절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좀 상황 봐서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좀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뭐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하겠지만 뭐 사실 둘 다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지금 높은 영역이다 과거 대비해서.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는 상태에다가 이제 낙폭까지 과대여서 뭐 저는 좀 비파 때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오늘 저 같은 경우에 선물 해지를 한 50% 지금 해놨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제 아까처럼 여기 마지막에 C의 5가 1, 2, 3, 4, 5일 가능성이 배제를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실히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이제 여기죠. 이제 387.22 여기가 이제 1파일 텐데 4파가 1파 고점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저점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487.22를
넘어버린다 라고 하면 해지를 그냥 다 풀어버릴 생각이고, 넘지 않고 빠진다 그러면 이제 해지를 당연히 해놓고 좀 수익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해지를 해놓고 역으로 이제 키움하고 한투는 조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그렇게 돼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콜도 일단 지금 들고 있고요. 언제 산지 한 요 정도 때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살짝이 아니라 꽤 손해죠. 근데 뭐 금액을 크게 사진 않았지만, 뭐 저는 이제 곧 비파 반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콜은 사져 있고,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일단 존재는 한다. 이제 파동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지를 해놓고 387.22를 넘어가면 해지를 풀 생각이고, 오히려 그때 콜을 조금 더 살까, 뭐 이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일단 비파 반등은 언제든 곧 좀 나타나리다. 오늘이 비파 반등이었을 수도 있긴 하고요. 좀 생각은 들고, 이제 그때 뭐 사실 너무 환호해서 이때 막 너무 무리를 하시기보다는, 뭐 무리를 설사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매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10파는 저는 올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매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오늘도 뭐 거의 이제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일단 비파는 저는 좀 오리라 생각은 되고, 이제 그 비파 고점을 좀 잘 잡으시는 것을 뭐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면서, 너무 무리나지 않으시는 걸 계속해서 추천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